안녕하세요. 디딤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확히 작년 12월에 3명이 있던 곳이 디딤 스터디 카페가 되면서 올해 12월 66명의 점유율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찍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엔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 매장과 인근 타 스터디 카페 매장들의 경쟁 상황,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스터디 카페를 살릴 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스터디 카페 상권 조사를 위해 이곳 매장을 방문하였고,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그때 당시의 매장입니다. 이곳은 전체 매장의 절반을 1인 개인실로 꾸미셨고, 나머지 반을 두 군데로 나눠서 남녀를 구분시킨 개방된 공간, 반독립형 공간 등으로 구성하셨습니다. 중앙에는 노트북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곳은 개인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모 프랜차이즈 스터디 카페입니다. 현재도 성업 중인 프랜차이즈이며 전국 가맹점 개수도 1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프랜차이즈의 이 지점은 이곳에서 망했습니다. 전체 80평 규모이며 1인 개인실에 3명 정도 있었습니다. 12월 비수기 시즌이라고 하지만 해도 너무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저희 디딤 점주님의 말씀은 이곳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왜냐면 누가 보기에도 수천만 원을 들인 가구에 몇백만 원어치의 브랜드 의자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셨을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에어컨과 자동문 뿐입니다. 점주님도 제 의견에 수긍하시고 에어컨과 자동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철거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3명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20명이었다 그랬다면 흔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아예 안 되는 매장도 아닌데 내가 조금만 손을 보고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2억을 투자해서 새 스터디 카페 만들 바에 몇 천만 원에 인수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점포 매매 시장에 장사 안 되는 스터디 카페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이건 주식이 아닙니다.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점을 찍게 만들어진 스터디 카페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인 돈을 아까워합니다. 안 되는 매장에 인테리어를 살려서 리모델링한다? 꿈을 깨셔야 합니다. 잘 되는 곳은 선순환이 됩니다. 이 디딤 매장은 꽤나 많은 수익이 납니다.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이신 분이라면 점유율만 척 봐도 아실 것입니다. 잘 되는 스터디 카페는 평수가 커질수록 수익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매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만큼 회원들에게 다시 혜택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면 200만 원 회원들을 위해 쓰는 건 아깝지도 않고 티도 안 납니다. 회원들에게는 티는 팍팍 납니다. 그러나 200만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스터디 카페는 20만 원이 아니라 단돈 2만 원도 쓰는 게 아까운 게 사장의 심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모델링이요? 어떻게든 돈을 안 쓰려는 매장 사장과 고칠 게 너무 많은 인테리어 업자와의 입씨름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십시오. 인테리어는 조화로워야 합니다. 거기에 스터디 카페는 동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걸 살리면서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 한다는 것은 돈을 갖다 버리는 행위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시던 사장님은 얼핏 듣기로 거의 3억에 가까운 금액을 이 스터디 카페에 투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3억 들인 기존 스터디 카페는 3명이었고 디딤은 66명일까요? 21년도보다 22년의 시장 상황이 더 좋아졌나요? 상권이 바뀌었나요? 왜 똑같은 자리에 어떤 스터디 카페는 망했는데 왜 디딤 스터디 카페는 안 망하고 잘 되나요? 이게 바로 저희의 노하우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인테리어 업이 아닙니다. 커피 파는 카페가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리를 판매하는 스터디 카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열심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디딤이 66명일 때 인근 스터디 카페는 몇 명이 있을까요? 이 상권에는 디딤을 포함한 경쟁사가 총 6개가 있습니다. 디딤이 1등 66명, 그리고 그 다음부터
28명, 3등, 4등. 나머지 망하기 직전인 두 곳은 차마 가보지 못했습니다. 경쟁사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제가 만드는 디딤 스터디 카페 브랜드가 이 시장에서 잘 되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온라인에 어쩌고 저쩌고 광고하는 스터디 카페들, 실제로 시장에서 저렇게 죽쓰고 망하고 있는데 그런 광고 하나도 안 하는 제 디딤 스터디 카페는 그런 허울 좋은 브랜드 깨부시고 항상 점유율 상위권에 위치하고 은퇴를 계획하신 점주님의 플랜에 누가 되지 않아서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를 갈 때마다 느껴지는 이 공부하는 열정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매출이 높아도 점유율이 높아도 저에게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만일 치킨집이었다면 납품을 많이 해서 엄청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 믿고 저에게 스터디 카페 창업을 맡겨주신 점주님에 대한 보답입니다. 다른 이상한 광고에 속지 않고 개인 인테리어 업자 알랑방귀에 속지 않고 좋은 스터디 카페를 찾으신 노력에 대한 보답입니다. 저희 디딤은 이렇게 매출이 높기 때문에 점주님들과의 관계가 원활합니다. 저는 이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어디 지역을 가도 저희 디딤 점주님과 웃으면서 커피 한잔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를 가든 전라도 광주를 가든 제주도 서귀포를 가든 모두 웃는 얼굴로 점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사가 안 되는 스터디 카페를 살리는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비 창업자분들 외에도 기존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이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혹시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의 독서실 시장은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가 양분하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스터디 카페가 독점하고 관리형 독서실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두 시장은 서로를 침해하지도 않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양분할 것입니다. 스터디 카페 시장에 도태되었다면 빠른 인정을 하고 노선을 갈아타셔야 합니다. 여기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마세요. 인건비는 발생할 수 있지만 관리형 독서실은 스터디 카페랑 객단가가 다릅니다. 거기에 작은 매장도 탈바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허튼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로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카페인데 이 카페는 입장할 때 사장님께 오늘 할 업무를 제출하고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관리형 독서실의 변형입니다. 이 정도 팁을 드렸으니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저희 미용실 사장님 스터디 카페 공사 현장 관련해서 영상이 나갈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매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